그러니까 사실 그 26억 원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던 금액은 6년치 월급하고 회사 대여금, 아파트 분양권 네. 등등인데요. 6년치 월급도 빼고 아파트 분양권도 뺐어요. 범죄 혐의에서. 사실 그 딸내미는 박영수 특검에 따른 아버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입사고 그다음에 연봉이고 아파트 분양권이지 않습니까? 대여금이고. 곽상도하고 곽상도 아들이 그랬던 거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구조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걸 축소했어요, 사실은. 금액도. 축소를 했고 애초에 이제 뺐잖아요. 딸에 네. 대한 것도.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거 당연히 뇌물이다. 박영수에 대한 뇌물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거를 쏙 빼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기각을 당하는 거죠. 그 무슨 뭐 변호사비 대한변협회장 나갔을 때 3억 원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건 검찰의 고민은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영수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그 돈을 약속하거나 받았을 때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연인 변호사 박영수가 돈을 약속하거나 받으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예. 그게 치명적인 건데 박영수가 계속 뭐 우리은행 그 이사회 의장을 하다가 그만뒀다가 야인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다시 특검이 된 거 2016년 12월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야인으로 있을 때 김만배가 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하면서 연봉을 한 2억 5천씩 줬는데 그런 거는 크게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딸에 대한 대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특검이 되고 박영수가 특검을 재직할 때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뒤늦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근데 그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특검이었다는 제가 걸. 말씀드린 2년 전에 다 조사가 돼 있다니까. 예. 다 조사가 돼 있는데 이제 이걸 적용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검찰권이 무섭고 그뭐 하단 게 힘이 세다 검찰 힘이 센 이유가 그겁니다. 10개, 100개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검찰이 98개 봐줄게. 2개만 해라. 야, 이거 100개를 다 봐줄 수는 없잖아. 하고 이렇게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사의 기소권의 재량 행위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판사가 뭐 아니 이 사람이 보니까 100개의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왜 2개밖에 안 했어요? 판사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이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기소 독점권 또는 기소 편의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범죄 혐의 중에 자기네들의 확인한 범죄 혐의들조차도 사실은 네. 거기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검찰 권력을 그렇게 견제해야 되고 분산해야 된다고 사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요구를 했던 건데 근데 아무튼 그 적용 법률을 그 딸의 박영수 특검의 딸의 11억 원 대여금을 적용을 김영란법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좀 형량이 예. 뇌물 같은 거는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1억 이상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해되는데 그렇게는 또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봐줬어요. 박영수 전 특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박영수 전 특검이 또 수산업자 사건에 엮여 있잖아요. 네. 포르쉐를 공짜로 빌려 탄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박영수 전 특검이 그 재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걸 논리를 세우고 있대요. 그래서 맞아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난 특검은 특검인데 예. 특별법에 의한 그거지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야. 난 그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야. 근데 야. 박영수 전 특검도 바보가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기상천외한 발상이에요. 그런 아니 식으로. 근데 이 법리학자들은 법적으로 다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재판에서 그래 특검은 일반적인 공직자로 볼 수 없고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되면 지금 딸에 대한 11억 원도 똑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법 기술자들의 참 특징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사실 갈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 봉 기자님이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설프게 기소하면 법원에서 사실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연말에 뭐 하고 내년에 출범을 한다고 하면 대장동 특검이 일단 이 한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를 못 합니다. 추가 혐의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기소를 해 놓으면 뭐 2번, 3번 구속되는 거는 피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구속기한이라는 게 1차 구속기한이 이제 뭐 1심 6개월이니까 올해 어떻게 됐든 6개월 뒤에 석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6개월 뒤에 석방될 때 사실은 추가 혐의를 걸어갖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연장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리는 없어 보이고
그럼 특검이 되기 전에 박영수 전 특검은 아마 석방이 돼서 나올 겁니다. 나오고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겠죠. 그렇게 하면서 특검이 출범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저도 던지고 봉지욱 기자님도 계속 던졌던 질문인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검찰은 대장동 사건 또 55 클럽의 핵심 박영수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또 기소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왜 박영수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호를 해야만 하는지. 뭐 박영수 전 특검은 중수부장 출신이고 그 특수통의 뭐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리고 윤석열 그 검사랑도 엄청 가까웠잖아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뭐 미국의 뭐 썬데이 저널이란 매체에서 공개한 거 보면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의 육성이 나와요. 그러면서 박영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자기가 알게 됐고 어떻게 친해졌고 뭐두 분이 친하다는 거는 뭐 검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범이 저 성남시나 뭐 이재명 쪽이에요라고 한 상태니까 그 부분 55 클럽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다 알고 있고 다 보도도 나오고 했지만 수사를 안 했죠. 안 하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곽상도 1심.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곽상도에 대해서 그 뇌물 50억 뇌물 무죄를 준 1심 판사님이 천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 정말 네. 그분이 그냥 대단한 그 분이셨어요. 유죄를 내리면 곽상도 야. 한 명으로 끝나는 사건이었어요. 55 클럽은.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 빅픽처가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걸 무죄를 내리면 엑스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무죄를 내리면 여론이 난리 날 거야. 저는 그렇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다음에 네, 만나서라도.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기상천외한 발상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근데 저는 보면 이미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19년도에 이제 검찰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면서 사실 검찰 권력은 윤석열의 권력으로 사실 완벽하게 거의 재편이 됐다라는 게 안팎의 평가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이 이제 올라오는데 당연히 사실은 박영수를 봐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이 되는 과정, 예? 그때 당시에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이 될 때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재경 수석이었습니다. 최재경 수석도 중수부장 출신이고 그렇죠. 2011년 그 저축은행 수사할 때 중수부장이었잖아요. 예. 최재경 수석이. 최재경 수석도 50억 클럽의 일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검사라면 이걸 정말 밝혀야겠다고 하면 저는 돈이 지금 검찰이 얘기한 게 박영수가 직접 받은 건 8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5억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 그 분양업자 이기성 박영수의 인척 돈이고 남의 돈인 거니까. 근데 뭐 변협회장의 선거 자금 이런 건 뭐 3억 이런 거는 지금 뭐 8억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돈이 이미 넘어갔고 이제 물론 이렇게 다이렉트로는 안 가고 좀 돌아서 갔다는 저희가 그런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갔고 그 간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딱 뺀 상태로 어떻게든 엮어서 구속은 시켜야 됐으니까 뭐 변협회장 선거 자금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지금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오늘 아마 그런 기사가 나올 텐데 변협회장 선거 자금이 3억만 받은 것도 아닙니다. 2억이 더 있어요. 그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검사의 재량인 거죠. 뭐 3억만 합시다. 그리고 원래 남욱은 1억 5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억 5천이 이제 최근에 3억이 된 거고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준 2억이 더 있고 그럼 5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3억으로 됐는데 그건 되게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집 가서 메인 요리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중국집에 가면 단무지 양파 정도 되는 하찮은 것들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봉 기자님 얘기대로 하면은 박용수 특검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약속받은 그걸로 추정되는 지분을 이미 상당 부분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인척이 있잖아요, 자기 네. 인척이 있는데
이기성. 예를 들면 분양업자. 지금 그 초기 자금 2014년에 남욱에게 그 분양업자가 뭐 이제 42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마련을 해주는데 그 중에 20억 원은 또 나석규란 그 토목업자 돈인데 나석규고 이기성이고 뭐고 이 사람들을 남욱과 연결해 준 게 박영수입니다. 이 초기 자금을 돈을 빌리는데 연결고리를 한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냐? 대장동 업자들의 2014년 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아지트는 박영수의 법무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아지트였고 거의 헤드 역할을 박영수가 했던 거고. 산호원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엔 강남이었죠. 아, 법무법인 강남인데. 강남인데 박영수의 법무법인이 거의 본부격 이렇게 하면서 아지트에서 박영수의 변협회장도 막 이렇게 다들 해갖고 돈 내고 도와주고 할 정도로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낸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수천억의 이익이 실현됐는데 돈이 안 갔다? 저는 일부 갔다고 보이고 간 기록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겠죠.